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사 갑구 을구를 확인한다. 갑구 을구에 기입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순서가 가장 빠른 거, 그 빠른 날짜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없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있을 때가 문제다.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경매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경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간혹 여기를 벗어나서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때 정밀 분석하면 된다. 자, 그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물건을 찾으세요. 그 다음 등기부 등본사 갑구 을구 권리들을 보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를 찾아서 그 권리 중에서 가장 날짜 빠른 권리를 찾아요. 만약에 같은 날짜 기입된 권리가 여러 개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접수 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나 접수 번호가 더 먼저 기입된 가처분이나 가등기한 또 전세권이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경매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그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말소되지 않고 내가 떠나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최선순위 되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경매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하거나 아니면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인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로 되어 있는 권리들은 이제 모두 말소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소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관련된 가처분이 이거 하나는 이제 말소가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사 권리들을 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이 임차인의 전입일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 전입했는지,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먼저 전입이 되었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다면 그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 신고 및 배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받는 내가 다 인수해야 돼요.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되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늦고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일이 2025년 5월 20일이야.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중 하나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에 대한 날짜가 보니까 같은 5월 20일이야. 이런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과 말소 기준 권리가 같은 날짜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인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5월 20일 날 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20일 0시에 인정되는 거예요. 0시부터 인정되게 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일자는 5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더 늦으니까 입찰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무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소유자나 채무자의 장난이 극히 의심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 및 거주를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하여야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 기입 등기 그에 전입을 하면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액 임차인이고 아무리 불쌍한 경우를 하더라도 10원 한 번 배당 못 받아요. 임차인이 아닌 거야 그거는. 인정 안 해줘 법적으로. 그냥 임대명령 신청하면 그냥 바로 결정 나와. 아무리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이 경매와 강제 경매는 어떤 것이고 그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임의 경매는 이제 담보권 시정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 담보 가등기에 의한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는 채무 명의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건데 우리 채무 명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판결문, 임납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증서, 지급명령결정 이제 이런 것들을 채무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하면 그게 강제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냐?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 낙찰 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소유권의 취득 시기가 같다는 점. 경매 신청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 등기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가 같다는 점. 반드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 회수 기관이 같다는 점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은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아는